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미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5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선출된 재판관들이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무를 지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심판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절차적 흥결이 있다며 별개 의견을 남긴 재판관 3명도 지난 14일 국회가 가결한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흥결이 보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 임명을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재판관 지위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이번 헌재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하면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기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 8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집니다. 당초 예상된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여하면 9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참여시키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변론을 제기한 다음에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즉, 마 후보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변론을 제기하고 증거 등을 살펴봐야 해서 그만큼 선고 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 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 파일로 듣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판장이 핵심 내용만 설명하는 방식인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각 3월 4일부터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 달 유예했던 관세 일정도 4월 1일에 3월로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며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한 달 유예했던 25% 관세를 현지 시간 3월 4일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내각회의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4월 2일에 부과될 거라고 한 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중국에도 현지 시간 다음 달 4일자로 10%의 관세가 추가될 거라고 했습니다.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하루 사이에도 오락가락하는 정책 불확실성은 금융시장도 흔들고 있습니다. 전날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의 주요 주가 지수는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지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한몫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 청구 건수가 급증했는데 정부 효율부가 연방 공무원을 감축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It's not without some macro hiccups, even things like, the Doge Commission eliminating waste in the government. Yes, that's good, but it does potentially mean that a lot of dollars that were, flowing into the economy are pulling back.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은 지금 금리 수준이 크게 제한적이지 않다며 당장 정책 변화에 나서지는 않을 모양새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그리고 다음 주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모두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지표들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이 마주 앉아 우크라이나 종전 전략을 논의했지만 종전 이후의 평화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스타머 총리는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 국왕의 초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는 곧 방문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두 정상은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backstop, you could say. I don't think anybody's going to play around if we're there with a lot of workers and having to do with rare earths and other things which we need for our country.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역사적 협정으로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타머 총리는 그러면서 역사는 침략자의 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t can't be peace that rewards the aggressor or that gives encouragement to regimes like Iran. We agree history must be on the side of the peacemaker, not the invader. 영국과 프랑스 등이 3만 명 규모의 유럽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직접적인 안전장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워싱턴을 찾아 광물협정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북한이 그제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순항 미사일이 1,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표적에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건데 다만 부패 행위를 눈감아주려는 건 아니라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게 되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감사원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설사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넣는다고 해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번 결정이 부패 행위를 눈감아주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선관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해서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원은 헌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날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규정 위반만 800건이 넘습니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대거 가담했고 중앙선관위는 알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자녀 채용 청탁 혐의를 받았던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묵묵하게 준비하고 있는 일반 지원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2018년 송 전 사무처장은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내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며 채용을 부탁한 거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송 전 사무처장 딸 한 명만 경력 경쟁 채용에서 합격했습니다. 직원 자녀가 합격하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경남 선관위 과장 A씨는 채용 담당인 B씨에게 자녀가 응시했다고 알렸고 B씨는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A씨의 자녀를 포함해 5명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명단에 없던 응시자가 합격권에 들자 채용 관계자는 면접 점수를 바꿔 원래대로라면 합격했을 1, 2위 순위자를 탈락시켰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경력 채용을 10년간 291차례 실시했는데 모든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878건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채용 관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했고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32명에게 중징계와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행 40%인 소득 대체율 인상 수준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여야 합의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법안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도전장을 낸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88 올림픽 정신의 계승을 내세운 서울일지, 지방 연대 올림픽을 강조한 전주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에 도전할 국내 유치도시가 오늘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현장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올림픽에 도전장을 낸 서울과 전주는 그동안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표심 잡기에 나서왔습니다. 오늘 투표 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으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서울은 분단과 개발도상국의 한계를 넘어섰던 88 서울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이어간다는 역사적 의미에, 전주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도시 연대 올림픽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된 후보 도시는 문체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심사를 거친 뒤 체육회와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대회 유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이 주요 경쟁 상대가 될 전망인데 IOC는 미래유치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집중 협의 대상을 선정해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32년 올림픽 개최지의 경우 IOC가 지난 2021년 우선 협상 도시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IOC 규정상 개최지 발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6월 끝남에 따라 2036년 올림픽 개최지는 새 집행부가 꾸려지는 내년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약세,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2%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0.8포인트 하락한 2570.95에 코스닥은 14.91포인트 밀린 755.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지표 악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과 기술주 부진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개인은 홀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하락 중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삼성전자는 1%대 하락을, 특히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약세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현대로템과 한화오션은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JYP엔터와 SM, 시젠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2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끼리 서로 사업을 승계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마가타현의 한 카페. 일본 차와 전통 과자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연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카페 안쪽에는 대형 간판이 보이는데요. 140여 년 역사의 일본차 전문점이 대대로 사용하던 간판입니다. 이 일본차 전문점의 4대 사장인 이와부치 씨. 경영도 힘들고 외아들도 사업을 잇지 않겠다고 해 폐업을 고려하다 한 과자 업체가 승계를 자청하고 나서자 경영권을 완전히 넘겼습니다. 사업을 승계한 다카시 씨는 10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과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 확대를 준비하다 금융기관에게서 우연히 이 일본차 전문점을 소개받았습니다. お茶ってこんな美味しいんだ。衝撃でしたね。お菓子と美味しいお茶が組み合わされればすごく面白い事業ができるのかな。 과자와 녹차 조합을 통해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한 다카시 씨. 이와부치 씨를 고문으로 채용해 신상품도 개발하는 데다 캄보디아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한 마을. 사막 한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며 제트스키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3 شهور ثم تنشف بديتها شو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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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حمد لله وصلت إلى هذه. 이 호수는 겨울에 내리는 비가 만들어주는 자연 호수로 100만 제곱미터 면적에 깊이는 15m입니다. هذه الغريب إنه المويه صاير بين الكثبان الرمليه يعني موقع يمكن ما تحصله حتى على مستوى المملكه. 이 호수에서는 수상 스포츠뿐 아니라 트레킹 등 다양한 레저가 가능해 쿠웨이트와 두바이, 카타르 등 걸프 국가의 휴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에 살인까지 저질러 미국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서 60, 70대 남성들과 만남을 가져온 43살 여성 오로라 펠프스. 만난 남성들에게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현금과 신용카드, 차량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한 남성을 술과 약물에 심하게 취하게 해 호텔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남성 다음 날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오로라는 이 남성의 주식 44억 원어치를 매도했고 이 돈을 인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오로라는 이런 수법으로 최소 3명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 멕시코에서 체포됐습니다. This is a romance scam on steroids. We have not seen one like this in recent history. 미국 FBI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로맨스 사기를 넘어서 납치, 살인까지 이어진 심각한 범죄라 판단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명산으로 알려진 안의성 황산에 큰 눈이 내려 하산하던 등반객들의 미끄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눈이 내린 황산. 설경을 보기 위한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몰린 데다 눈까지 내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는 하산길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만큼 위험해 보입니다. 일부 등반객은 아예 엉덩이를 대고 앉은 채 미끄러지듯 산을 내려옵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한 여성은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계단 수십 개를 추락하듯 미끄러집니다. 看样子是受了伤，我们就上前安抚他，并帮他采取了保暖措施，因为当时气温非常低。
사고 여성은 앉은 채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뒤에서 누군가 와서 부딪혔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 관리소 측은 등산로 제설 재빙 작업을 계속해도 얼음이 오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결국 일부 등산로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그제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방학 중이던 12살 초등학생이 혼자 집에 있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히 불에 탄 주택 내부, 방문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장의 목조 구조물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이곳엔 아직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득합니다. 벽에는 그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방학 중이던 12살 초등학생 A양이 혼자 있었습니다.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병을 알아온 A양 아버지는 화재 당시 병원 치료 중이었고 A양 어머니는 일터에 있었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아기가 어떻게 할 줄은 몰랐겠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눈에 밟히고 아기가. A양은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부의 위기아동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체납되면서 지난해 9월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안내해드려서 신청 접수까지 저희가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월 160만 원씩 3개월 지원이 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감식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한강버스 2척이 시범 운항을 앞두고 어제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과연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서 쉽게 갈아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배가 여의도 선착장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시의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 2척이 시범 운항을 앞두고 한강에 도착한 겁니다. 전기와 디젤 연료를 함께 쓰는 친환경 선박이 수상 대중교통으로 도입된 건 세계 최초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 사이 선착장 7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 노선은 75분, 마곡과 여의도 잠실에만 서는 급행은 54분 안에 운항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교통량 분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는데 항상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단이 생기면 그런 좀 덜 붐비지 않을까? 하지만 편도 이용 요금은 3,000원, 버스나 지하철의 2배 수준입니다. 떨어지는 접근성도 부담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선착장을 잇는 버스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하고 환승 할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착장 인근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배치됩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자고 이 한강버스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선택지를 드린다고 제가 보완적인 선택지를 드린 거고요.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강버스를 10척까지 늘려 정식 운항할 계획이지만 장마철이나 결빙 때는 운항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발주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반부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원산업, 강산개발 등 7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교량 거더의 설치 계획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따뜻한 드라마 그리고 미스터리 추리극과 결합한 코미디 영화 2편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모시 살라메가 세계의 가수 밥 딜런으로 완벽 변신한 컴플리트 언노인도 개봉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좀 빈진한 애가 싸가지도 없구나. 아니, 내가 엄빠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유튜브로 독학했거든.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인형은 예술단 마녀감독 설아와 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짜증날 때 먹는 약 있어요? 뭐야? 이혜석 씨가 어디서 약을 팔아? 약사 약팔 지금 땅 파네. 짜증나, 아재 개그. 충무로 대표 MG 배우 1회, 명품 연기파 배우 진서연의 연기와 멜로가 체질 김혜영 감독의 안정적인 연출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불행은 되게 불현듯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마주하는 자세나 태도가 너무 긍정적이고 밝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성장 드라마나 휴먼 드라마나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따뜻해지는 영화들이 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용역 깡패? 아니 뭐 경찰? 금배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동네 오지랖퍼야.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는 거울이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근데 너 월세 살잖아. 네가 왜 나섰냐? 이게 남의 일이에요. 우리 아파트 일이지. 반년이나 주민들을 괴롭혀온 층간소음의 진범을 쫓기 시작합니다. 미스터리 추리극과 코미디가 절묘하게